자고 좋은 꿈 꾸거라. 땡땡. 반쪽이. 반쪽이는 남들과 조금 다르게 태어났어요. 형들은 그런 반쪽이를 따돌리고 괴롭혔지요. 하지만 반쪽이는 기죽거나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온갖 어려움을 씩씩하게 이겨내고 마침내 부잣집 딸과 결혼한 반쪽이를 보면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살았어. 부부는 매일 밤 달을 보며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정성껏 빌었지.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의 꿈에 삼신할미가 나타났어. 우물에 있는 잉어 3마리를 잡아먹으면 아들 셋을 낳을 것이요. 다음 날 부인이 우물에 가보니 커다란 잉어 3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어. 부인은 바가지를 내려 잉어를 모두 건져냈지. 그런데 이를 어째? 난데없이 고양이가 나타나 잉어 1마리를 물고 가는 거야. 얼른 쫓아갔지만 그새 반쪽을 먹어치웠네. 부인은 할 수 없이 잉어 2마리하고 반을 먹었지. 10달이 지나 부인은 새 쌍둥이를 낳았어. 그중 막내가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다리도 하나, 코도 반쪽, 입도 반쪽인 반쪽이더래. 생김새는 여느 아이들과 달랐지만 반쪽이는 똑똑하고 기운 센 아이로 잘 자랐단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첫째와 둘째가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 반쪽이도 형들을 따라 나섰지. 에잇, 너랑 같이 다니면 창피해. 형들은 졸졸 따라오는 반쪽이를 커다란 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가버렸어. 반쪽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불끈 힘을 주었어. 그러자 커다란 나무가 뿌리째 쑥 뽑혔지. 반쪽이는 나무를 짊어진 채 콩콩 형들을 쫓아갔어. 형님들 같이 가요. 에그, 저놈이 또 쫓아왔네. 형들은 반쪽이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 이번에는 반쪽이를 바위에 칭칭 묶어두고 갔지. 반쪽이는 이를 꽉 물고 얼굴이 벌개지도록 힘을 주었어. 그러자 무거운 바위가 훌쩍 들렸지. 반쪽이는 바위를 짊어진 채 다시 형들을 쫓아갔단다. 형님, 형님! 반쪽이가 또 쫓아오자 형들은 반쪽이를 동아줄로 칭칭 감았어. 이번에는 절대 못 쫓아올걸? 형들은 무서운 호랑이 굴 앞에 반쪽이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가버렸지. 어느새 호랑이들이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와 반쪽이를 빙 에워쌌어. 호랑이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자 반쪽이는 동아줄을 툭 끊어내고 하늘 높이 뛰어올랐어. 이역! 한 발로 호랑이 등짝을 내리찢고 한 손으로 호랑이 꼬리를 잡아 던졌지. 단단한 머리로는 호랑이 얼굴을 후려쳤어. 눈 깜짝할 사이 호랑이들은 모두 쓰러지고 말았단다.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잔뜩 지고 길을 걸었어. 지나가던 부잣집 영감이 그 가죽을 보고 욕심이 왈칵 났지. 회복의 젊은이, 나랑 내기하려나? 예? 내기요? 자네가 내 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내 딸과 혼인을 시켜주겠네. 대신 실패하면 호랑이 가죽을 몽땅 나한테 넘기게. 그러자 반쪽이는 넙죽 대답했어. 좋습니다. 집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날 밤 영감은 식구들을 불러 모아 집안 곳곳을 잘 지키라고 일렀어. 쟤 까진 놈이 어찌 내 딸을 데려가겠소?
이제 호랑이 가죽은 모두 내 거야. 그런데 밤을 꼴딱 새워도 반쪽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다음 날에도 영감은 식구들을 집안 곳곳에 세워두었어. 하지만 반쪽이는 나타나지 않았지. 반쪽이는 사흘째가 되어서야 영감 집으로 향했어. 영감네 식구들은 쿨쿨 자고 있었어. 이틀 밤을 꼬박 세웠으니 졸음을 참을 수가 있어야지. 반쪽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머슴들의 상투를 한데 묶었어. 아들한테는 커다란 소뚜껑을 씌워두고 며느리 입에는 풀피리를 물려놓았지. 영감 수염에는 기름을 바르고 마누라 소매자락에는 자갈을 잔뜩 채웠단다. 반쪽이는 살그머니 딸의 방문을 열었어. 그리고 콜콜 잠든 딸에게 벼룩을 한 줌 뿌렸지. 딸은 머리를 슬슬 긁더니 온몸을 박박 긁어댔어. 아이고 가려워라. 아이고 나 죽네. 딸이 정신없이 방에서 뛰쳐나오자 반쪽이는 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소리쳤어. 반쪽이가 따님을 데려갑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 영감이 불을 켜려고 부싯돌을 탁탁 치다가 기름 바른 수염에 불이 붙고 말았네. 아이고 영감 이를 어째요. 마누라가 불을 끄려고 손을 내젓자 소매자락에 든 자갈이 영감의 턱을 탁탁 때렸어. 소뚜껑을 뒤집어 쓴 아들은 하늘이 무너졌다고 소리치고 며느리는 피리만 삑삑 불어댔지. 머슴들은 내 상투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우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지. 뭐야. 부잣집 영감은 약속대로 반쪽이와 딸을 혼인시켰어. 호랑이 가죽을 얻으려다 혼쭐이 나긴 했지만 지혜로운 반쪽이가 퍽 마음에 들었던 거야. 색시도 착하고 똑똑한 반쪽이가 내심 좋았단다. 반쪽이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 뒤로 반쪽이는 어떻게 됐을까? 소문에는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반쪽이를 본 사람이 있대.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반쪽이에게 하늘이 복을 내린 건지도 모르지.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아기가 태어난 건 삼신할미 덕분이지. 부부가 매일 밤 달을 보며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어. 부부의 정성이 갸륵해서일까? 삼신할미가 아들 셋을 점지해 주었네. 비나이다, 삼신할미께 비나이다. 예쁜 아기 하나만 갖게 해주소서. 그 옛날 아기가 없는 집에서는 새벽에 깨끗한 우물물을 길어다가 떠놓고 삼신할미에게 정성스레 기도를 드리곤 했단다. 그러면 삼신할미가 아기를 떡하니 갖게 해준다고 생각했지. 옛날 사람들은 삼신할미가 아기를 낳을 때도 엄마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다고 믿었어. 삼신할미가 아기 낳는 모습을 옆에서 쭉 지켜보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뱃속의 아기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려서 세상 밖으로 내보냈다고 생각했지. 그때 아기에게 생긴 자국이 바로 몽고점이래.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사람들은 그 덕을 모두 삼신할미에게 돌렸단다. 그래서 미역국, 밥, 깨끗한 물로 정성껏 삼신상을 차려놓고 감사기도를 드렸지. 100일이나 돌과 같이 아기의 기념일에는 앞으로도 아기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낼 수 있기를 삼신할미에게 빌고 또 빌었단다. 아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병원이 없던 옛날에는 일찍 하늘나라로 가는 아기들이 많았어. 그래서 가족들은 하루 이틀 날짜를 꼽으며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단다. 베넷저고리.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는 옷이야. 아기가 실처럼 길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옷고름 대신 누명실을 길게 꼬아 달아두었지. 요즘도 아기가 태어나면 베넷저고리를 입히는 전통이 쭉 이어지고 있단다. 금줄. 아기를 낳은 지 20하루째 되는 날을 37일이라고 해. 옛날 사람들은 37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엄마도 아기도 무조건 몸조심해야 한다고 여겼단다. 그래서 대문에 금줄을 치고 사람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했지. 백일잔치. 백일잔치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여는 잔치야. 아기가 100살까지 살기를 바라며 눈처럼 흰 백설기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단다. 많은 사람이 백일떡을 먹을수록 아기가 오래 살고 복을 받게 된다고 믿었어. 돌잔치.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째 되는 날에 베푸는 잔치야. 아기가 무사히 첫 생일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돌상에 쌀, 붓, 실, 돈 등을 올려놓고 아기가 맨 먼저 잡는 물건으로 아기의 미래를 점치기도 했지. 이야기랑 놀자. 아기를 가졌을 때 엄마는 어떤 꿈을 꿀까? 태몽은 아기를 뵐 거라고 알려주는 꿈이야. 사람들은 어떤 태몽을 꾸었느냐를 놓고 아들인지 딸인지 상상도 해보고 아이의 앞날을 그려보기도 했대. 꿈에 용, 호랑이, 잉어, 큰 구렁이처럼 힘이 세고 덩치가 큰 동물이 나오면 남자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믿었어. 조개, 반지, 꽃처럼 작고 예쁜 것이 나오면 여자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여겼지. 아이들의 태몽을 상상해보고 생각풍선에 꿈 스티커를 붙여보렴. 좁쌀 한 톨로 장가들기. 한 총각이 세상 구경을 하러 집을 떠나요. 달랑 좁쌀 한 톨만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총각은 좁쌀 한 톨을 쥐로, 쥐를 고양이로, 고양이를 당나귀로, 당나귀를 암소로 바꾸고 게다가 정승집 딸과 혼인까지 하게 되지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겨서 큰 행운을 만난 것이에요. 상황이 반복되며 더해지는 이야기의 재미를 느껴보세요. 깊고 깊은 산골짜기 조그만 집에 총각이 살았어. 아, 심심해. 세상 구경이나 떠나볼까? 총각이 짐을 꾸리는데 어찌나 가난한지 탈탈 털어봐야 달랑 좁쌀 한 톨밖에 없지 뭐야. 와, 그래도 좁쌀 한 톨이 있었네. 총각은 좁쌀 한 톨을 꼭 쥐고 집을 떠났어. 길을 가던 총각은 해가 지자 주막집에서 머물기로 했어. 총각은 주막집 주인에게 좁쌀을 맡겼지. 아주 귀한 좁쌀이니 잘 맡아주오. 주막집 주인은 좁쌀을 받아 부뚜막에 획 던져버렸어. 그런데 그만 생쥐가 좁쌀을 꼴깍 먹어버렸지.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좁쌀을 달라고 했어. 아, 부엌에 뒀는데 생쥐가 먹어버렸지 뭐요. 주막집 주인은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았어. 그럼 그 생쥐라도 잡아주오. 주막집 주인은 기가 찼지만 별 수 있나. 쥐를 잡으러 부엌에 들어갔지. 왈강달강, 앵강댕강, 찍찍. 잠시 뒤, 주막집 주인이 생쥐를 들고 나타났어. 예쏘, 가져가시오. 총각은 생쥐를 두 손에 쥐고 길을 나섰지. 휘적휘적 길을 가던 총각은 어느 농부집에서 하룻밤 지내기로 했어. 총각은 농부 아내에게 생쥐를 맡겼지. 아주 귀한 생쥐이니 잘 맡아주오. 농부 아내는 생쥐를 받아들더니 헛간에 휙 던져버렸어. 그런데 그만 고양이가 생쥐를 날름 먹어버렸지. 잡아먹었지.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생쥐를 달라고 했어. 글쎄, 고양이가 생쥐를 잡아먹었지 뭐예요.
농부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 그럼 그 고양이라도 주오. 농부 아내는 얼굴을 찌푸리며 헛간으로 갔어. 우당퉁탕 와당탕 퉁탕. 야옹 야옹. 한참 뒤 농부 아내가 고양이를 내주었어. 아휴, 여기 있어요. 총각은 고양이를 데리고 강을 건넜지. 한참 걷던 총각은 어느 가게에 다다랐어. 하룻밤 묵기로 하고는 가게 주인에게 부탁했지. 아주 귀한 고양이이니 잘 맡아주오. 가게 주인은 고양이를 마구간에 묶어두었어. 그런데 마구간에 뱀이 나타났지 뭐야. 놀란 당나귀가 펄쩍펄쩍 뛰다가 그만 고양이를 콱 밟아버렸어. 다음 날 아침, 총각은 고양이를 달라고 했어. 글쎄, 당나귀가 고양이를 밟았지 뭐합니까? 가게 주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미안해했어. 그럼 그 당나귀라도 주오. 가게 주인은 할 수 없이 마구간으로 갔어. 잃어, 잃어. 잉, 잉. 조금 뒤 가게 주인이 당나귀를 끌고 왔어. 에휴, 데려가시오. 총각은 당나귀를 타고 다시 길을 떠났지. 어느덧 총각은 한양에 도착했어.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구경하다가 여관에 들어갔지. 총각은 여관 주인에게 당나귀를 맡겼어. 아주 귀한 당나귀이니 잘 맡아주오. 여관 주인은 당나귀를 암소 옆에 메어두었어. 그런데 암소가 뒷발질을 하다 그만 당나귀 다리를 부러뜨렸네. 다음 날 아침, 총각은 당나귀를 달라고 했어. 아유, 암소가 그만 당나귀 다리를 부러뜨렸습죠. 여관 주인이 쩔쩔매며 말했어. 그럼 그 암소라도 주오. 여관 주인은 암소가 아까워서 눈물이 찔끔 났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암소를 끌고 왔어. 이랴, 이랴, 뭐, 뭐. 에고, 손님, 여기 있습니다요. 총각은 암소를 물고 다시 길을 나섰지. 총각은 저녁 무렵 푸주간에 이르렀어. 하룻밤 묵기로 한 총각이 푸주간 주인에게 부탁했어. 아주 귀한 암소이니 잘 맡아주오. 푸주간 주인은 암소를 외양간에 잘 메어두었지.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총각의 암소를 장승집에 팔아버렸단다. 정승집에 팔아버렸단다. 자기네 소인 줄 알고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암소를 달라고 했어. 아이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녀석이 잘못 알고 암소를 정승집에 팔아버렸지 뭡니까? 푸주간 주인이 싹싹 빌며 말했어. 정승집이 어디요? 총각은 정승집으로 헐레벌떡 뛰어갔지. 내 암소를 돌려주시오. 총각이 소리치자 정승이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어. 자네 소라고? 암소라면 이미 잡아먹었다네. 그러면 내 소를 먹은 사람이라도 주시오. 정승은 총각의 당돌한 말에 깜짝 놀랐어. 내 딸이 그 고기를 제일 많이 먹었는데 어쩔 테냐? 정승은 총각을 떠보려고 일부러 이리 물었지. 총각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 그럼 그 따님이라도 주시오. 정승은 배짱 두둑한 총각이 마음에 들었지. 그래서 껄껄 웃으며 허락했어. 오냐, 그리 해라. 그렇게 총각은 좁쌀 한 톨로 정승집 딸과 혼인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나는 콩 하나를 가지고 세상 구경을 떠나야지.
이야기수 우리 문화. 여보게, 주막에서 좀 쉬었다 가시게. 좁쌀 한 톨로 정승집 딸에게 장가를 두다니 참 당찬 총각이구나. 그런데 총각이 제일 처음 묵었던 곳 기억나니? 바로 주막이었단다. 자동차가 없던 옛날에는 집을 떠나 먼 곳까지 가기가 몹시 힘들었어. 말을 타면 그나마 사정이 났지만 말을 얻어 타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지.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먼 길을 하염없이 걷고 또 걸어서 갔단다. 한두 시간 걷는 것도 힘든데 좋기 며칠은 걸어야 했으니 참 힘들었겠지? 그래서 중간중간 쉬었다 갈 곳이 필요했어. 그곳이 바로 주막이야. 주막은 장터나 나루터, 큰 고개의 입구같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었어. 여러 주막이 한 곳에 자리 잡은 곳도 있었지. 주막 입구에는 멀리서도 잘 보이게 밝은 등불이 달려 있었는데, 지친 나그네들은 해가 지면 등불을 따라 주막으로 하나 둘 모여들곤 했단다. 그런데 주막에서는 음식을 사 먹으면 잠은 공짜로 재워주었대. 인심도 참 좋지? 과거를 볼 때면 한양 가는 길목에 있는 주막들은 사람들로 더욱 바글바글했는데, 그럴 때는 몸 하나 누일 자리를 차지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지. 주막은 나그네들이 이 동네 저 동네 소식을 주고받는 곳이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마음을 나누는 정이 넘치는 곳이었단다. 주막은 어떤 곳일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와글와글 떠드는 사람, 뜨뜻한 방구들의 몸을 누인 사람, 날이 어두컴컴해지면 주막은 쉬어가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하지. 나그네들이 하룻밤 묵는 방, 방 한 칸에 열댓 명씩 자기도 했어. 주막에 도착한 순서대로 잠자리를 정해주었으니 일찍 온 사람이 아랫목을 차지했겠지? 그런데 일찍 왔어도 신분이 낮으면 구석방이나 마룻방으로 밀려나기도 했단다. 주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막을 꾸려가는 사람을 주모라고 불렀어. 주모를 돕는 남자아이를 중놈이라고 한단다. 중놈이는 안주를 굽거나 공짜 안주를 먹는 사람을 감시하곤 했어. 주막의 독특한 구조. 주막은 보통 방이나 마루에 부엌이 붙어 있어. 덕분에 주모는 편하게 음식을 나를 수 있었지. 주막에서 파는 음식. 주막에서는 국밥뿐 아니라 삶은 고기, 빈대떡, 떡산적, 생선구이 등을 팔았단다. 이야기랑 놀자. 동글동글 콩 하나를 들고 훌쩍 떠나볼까? 좁쌀 한 톨을 들고 길을 떠난 총각은 참 운이 좋았지. 좁쌀을 생쥐로, 생쥐를 고양이로, 고양이를 당나귀로, 당나귀를 암소로 바꾼 데다 정승집 딸과 혼인까지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총각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일까? 물론 운도 좋았겠지만 좁쌀 한 톨처럼 아주 작은 것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행운을 만날 수 있었던 걸 거야. 아이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더 좋은 물건과 바꾸어 주렴. 재주 많은 다섯 친구. 비상한 재주를 가진 다섯 아이들이 친구가 되어 함께 세상 구경을 떠나요. 아이들은 호랑이와 마주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마다의 재주를 마음껏 펼치며 서로 힘을 합해 호랑이를 물리치지요. 다섯 친구들의 신나는 모험을 통해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깊은 산속에 힘이 엄청 센 아이가 살았어. 이름은 바로 왕큰손이야. 하루는 왕큰손이가 커다란 바위돌을 돌리며 집을 나섰지. 바깥 세상은 더 재미있을 거야.
왕큰손이가 숲을 지날 때였어. 웬 아이가 바위에 누워 슝슝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 그런데 콧김이 어찌나 센지 나무들이 누웠다 일어났다 했어. 왕큰손이는 아이를 깨워서 물었어. 너는 누구냐? 세상에서 제일 콧김이 센 콧김손이다. 둘은 친구가 되어 함께 세상 구경을 하기로 했지. 왕큰손이와 콧김손이가 산등성이를 넘어갈 때였어. 갑자기 커다란 강줄기가 길을 막았지. 그때 어디선가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어. 나랑 친구가 되면 이 오줌을 멈추어 주지. 세상에, 그물은 강이 아니라 오줌이었던 거야. 오줌을 폭포처럼 쏟아내는 이 아이는 오줌손이래. 그래, 우리 친구가 되자. 새 친구는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걸었어. 그런데 한 아이가 옷고름에 배를 매달고 오네. 안녕, 나는 배손이다. 나는 왜 배를 매달고 있는 게냐? 글쎄, 나와 같이 가다 보면 왜 그런지 알게 될걸? 새 친구는 배손이와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땅이 쿵쿵 울리기 시작했어. 나는 무쇠발이다. 세상에서 제일 발 힘이 세지. 아이들은 커다란 무쇠신을 신은 무쇠바리와도 친구가 되었지. 다섯 친구는 신나게 길을 떠났어. 꽃김으로 하늘 높이 연도 날리고 으라차차 뒤집혀라! 땅이 들썩들썩하게 딱지도 쳤지. 무쇠발로 달라리까지 제기차기도 했어. 재주 많은 친구들과 함께 가니 세상은 재미있는 놀이 천지였단다. 놀면서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네. 저기 빈집이 있다. 하룻밤 묵고 가자. 다섯 친구는 빈집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이를 어째? 집안에 호랑이들이 우글우글해. 오호, 우리 먹이가 되려고 제 발로 들어왔구나. 호랑이들은 입맛을 쩝쩝 다시며 다섯 친구를 맞았어. 하지만 아이들은 겁먹지 않았지. 잠깐! 우리 내기를 하자. 만약 우리가 이기면 놓아주고 지면 잡아먹어도 좋아. 왕큰손이의 말에 호랑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 조그만 꼬맹이들이니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지. 이튿날 아침 드디어 내기가 시작되었어. 나무를 더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거다. 호랑이들은 도끼로 나무를 쿵쿵 찍어댔어. 왕큰손이는 커다란 손으로 우지끈, 우지지끈 나무를 뿌리채 뽑기 시작했지. 결국 왕큰손이 혼자 호랑이 다섯을 이겼어. 하지만 그대로 물러설 호랑이들이 아니지. 한 번만 더 하자. 우리가 장작을 던지면 너희가 받아서 쌓는 거다. 호랑이들은 정신없이 장작을 던졌어. 물론 다섯 친구는 착착척척 잘도 받아냈지. 어느새 장작은 까마득하게 높이 쌓이고 호랑이들은 저 밑에서 발만 동동 굴렀어. 야호! 우리가 이겼다! 다섯 친구는 장작더미 위에서 폴짝폴짝 뛰었어. 그런데 이를 어째? 약이 바짝 오른 호랑이들이 장작더미에 불을 질렀어. 눈 깜짝할 사이에 시뻘건 불길이 장작더미를 휘감았지. 이러다 꼼짝없이 타 죽겠어. 바로 그때 쏴! 오줌손이가 오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 오줌발이 어찌나 센지 불길은 금세 사그라지고 오줌은 콸콸 강이 되어 흘렀어. 배손이는 얼른 배를 띄웠지. 얘들아, 얼른 타! 다섯 친구는 배 위에 훌쩍 올라탔어. 호랑이들은 오줌에 빠져서 허우적댔지. 이번에는 콧김손이가 나섰어. 횡하고 콧김을 불자 물결이 출렁출렁. 아이고, 호랑이 살려! 호랑이들은 오줌에 휩쓸려
둥둥 떠내려갔어. 우리가 또 이겼다. 아이들은 만세를 불렀어. 그때 배가 기우뚱하더니 호랑이 2마리가 배 위로 기어올랐지. 무쇠발이 나가신다. 뻥, 뻥. 호랑이들은 무쇠바리의 커다란 발에 맞고 꼬르륵 가라앉고 말았어. 5친구가 힘을 합쳐 호랑이들을 물리친 거야. 으하하하하. 우리는 호랑이도 물리친 몸. 초나무족 5친구 나가신다. 자, 더 신나는 세상을 만나러 가볼까? 5친구는 다시 씩씩하게 길을 떠났단다. 이번엔 곰이군. 내기나 한번 해볼까?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아볼까? 왕큰손이, 코김손이, 오줌손이, 배손이, 무쇠바리가 세상 구경을 떠났대. 재주 많은 5친구가 뭉쳤으니 무섭지도 심심하지도 않겠지? 옛날에는 지금과 달리 조그만 마을에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 그래서 대문만 열고 나가면 또래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지. 낮이면 돌새야 놀자, 개똥아 놀자 하고 친구들을 부르는 아이들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곤 했단다. 그런데 옛날에는 놀이터가 따로 없었어. 그럼 어디에서 놀았냐고? 남자아이들은 널찍한 마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놀았지. 친구들의 등에 훌쩍 올라타고 노는 말타기도 하고 긴 막대기로 짤막한 나무토막을 쳐서 달리는 자치기도 했단다. 여자아이들은 꼬물꼬물 손으로 하는 놀이를 많이 했어. 양쪽 손가락에 건 실로 여러 가지 꼴을 만드는 실뜨기도 하고 밤톨만한 돌 5개를 공중에 던져 짚고 받는 공기놀이도 했지. 두꺼비집 놀이를 할 때는 손등에 흙을 톡톡 다독이며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하고 노래를 불렀어. 친구들과 마주 앉아 다리를 상대방 다리 사이에 엇갈리게 놓고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노래하던 다리 세기 놀이도 재미있었지.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 놀이가 더욱 즐거웠단다. 특별한 날에는 어떤 놀이를 할까? 명절같이 특별한 날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여러 가지 놀이를 했어. 이때 하는 놀이에는 옛사람들의 간절한 소망도 담겨 있었단다. 설날에는 윷놀이. 새해 첫날이면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둘러앉아 윷놀이를 했어. 윷장 4개를 던져 뒤집히는 꼴에 따라 유판에 말을 옮기는데 말이 모두 최종점을 통과하면 이기는 놀이란다. 단오에는 그네. 단오날 아침, 청년들은 나무에 올라가 그네를 맸어. 여자들은 고운 옷을 차려입고 신나게 그네를 띄었지. 단오날 그네를 띄면 여름의 더위도 덜 타고 모기에 물리지 않는데. 정월 대보름에는 차전놀이. 여러 사람이 양편으로 나뉘어 겨루는 놀이야. 동체라는 기구를 밀어붙여서 상대편 동체를 땅에 닿게 하면 이긴단다. 이기는 편에 풍년이 든다고 생각했대. 추석에는 강강술래. 추석날 밤 여자들은 밝은 달 아래서 강강술래를 했어. 서로 손을 잡아 원을 만들고 빙빙 돌며 노는데 모두 함께 강강술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었단다. 이야기랑 놀자. 어떤 놀잇감이 가장 마음에 드니? 지금은 인형이니 로봇이니 장난감이 많기도 하지? 그런 게 없었던 옛날에는 무얼 가지고 놀았을까? 옛날 아이들은 주변의 흔한 것들을 좋은 놀잇감으로 삼을 줄 알았단다. 손에 잘 잡히는 돌멩이를 골라 공기놀이도 하고
풀잎을 따서 풀피리도 불었지. 좀 더 특별한 놀잇감이 필요하면 만들기도 했어. 종이나 헝겊으로 제기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팽이도 만들었지. 요즘 장난감에 비하면 소박해 보이지만 직접 만든 놀잇감이라 더 즐거웠을지도 몰라. 알맞은 곳에 친구들이 만든 놀잇감을 붙여보렴. 연날리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콩주머니 놀이.